여러분 하이 헬로 그리고 안녕.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지게 게임을 소비하는 소비자 게임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게임 학교 꼬꼬마들을 문방구 죽돌이로 만들어버렸던 바로 그 게임 텐가이 1945 건버드와 함께 비행 슈팅 게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게임 섹시한 요소가 빗발치는 물러남으로 점치된 코나미의 역작인 바로 그 게임 흑상 파라디우스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건 역시나 모두 멀쩡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전투기, 문어, 자명종 혹은 알람시계, 펭귄, 토끼, 물고기, 돼지 그리고 쫄라맨 이렇게 8명의 전사들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우리의 친구 쫄라맨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이 1P와 2P 각기 다른 이름의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쫄라맨은 1P가 코이치, 2P가 아이치, 일본어죠. 한국어로 직역하면 임마 엔전마 정도가 되겠네요. 이 게임 극상 파라디우스는 코나미에서 제작한 아케이드용 슈팅 게임으로 아마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문방구 앞이나 오락실에서 정말로 게임기 버튼이 달아 엎어질 정도로 플레이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플레이 룰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죄다 때려 웃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아주 전형적인 비행 슈팅 게임인데 조금만 플레이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자체가 그 개그 코미디 감성에 아주 흠뻑 빠지다 못해 적셔놓은 수준이라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요 게임 해봤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지금 요 부분 딱 들리니까 어릴 적에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아마 새록새록 올라오고 계실 거예요. 요 파로디우스 시리즈의 게임들이 하나같이 기억이 오래 남는 게임인데 물론 이제 이런저런 코믹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BGM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제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풍의 음악을 조금씩 어레인지해서 계속 흘려주는 거라서 나중에 밖에서 이런 같은 음악이 들려오면은 가장 먼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게 바로 요 게임이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BGM 한 번씩 듣고 싶어지셨을 때 찾는 수고로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밑에다가 이제 음악이 바뀔 때마다 음악 제목을 이렇게 적어 넣어드리겠어요. 1스테이지 배경은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인형 뽑기죠? 근데 인형 뽑는 애를 재보면은 갈고리가 저희가 아는 거랑 조금 달라요. 두 개밖에 없죠? 요게 그 UFO 캐쳐라고 일본식 인형 뽑기인데 일본에는 저럭공형이었거든요. 실제로 갈고리가 아니라 집게 손가락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막상 해보면은 조금 뽑기 어려워요. 지금 요 옆에 저거 게임 초장부터 날아다니던 요 딸랑딸랑거리는 종들 요거 때릴 때마다 색깔이 변합니다. 특히 색깔 있는 종을 먹으면은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특색 있는 무기로 변하는데 지금 제가 먹은 요 하얀 색깔 요게 확성기죠. 확성기에서 나오는 모든 글자를 무기로 사용하는 건데 어릴 때는 저게 일본어라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 이거 일본어를 배우고 나니까 야 이게 도중도중에 수위 높은 색드립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게 이게 특히 그 퇴폐업소라고 하나? 그런 이제 좀 나쁜 교재에 관련된 은은한 문구들이 도중도중 튀어나와가지고 보통 오락실 게임이 애들 위주로 겨냥해서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요 게임은 심지어 가정용 게임이죠. 페미컴 버전에서도 문구가 안 바뀌고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단해요 일본 진짜. 1스테이지 보스 안나 파블로바 앤 메로라입니다. 메로나 아니에요, 메로라예요. 밑에 발레오디오는 판다가 안나 파블로마, 머리 위에 오리가 메로라인데 지금 제가 쓰는 캐릭처럼 이 공격 범위가 넓은 캐릭이면은 대충 그냥 구석에 위치해서 쏴주면은 쉽게 클리어 가능한 아주 손쉬운 보스입니다. 그렇지만 뭐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직전에 죽으신다? 그래서 아이템이 다 날라갔다? 그러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살짝 빡세질 거예요. 지금 요 패턴 요게 아래를 공격해주는 보조 무기가 없으면은 이게 그냥 맨몸으로는 막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주 손쉽게 발가락 끝을 조준해도 클리어가 가능한 보스입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저 표 보이시나요? 저기 업그레이드 콘솔인데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제 1번이 스피드업, 2번이 보조 무기, 3, 4번은 몇몇 캐릭을 빼면은 그 1번 주무기, 2번 주무기 고르는 구간이고 5번은 옵션이라고 하죠. 파워업하는 구간인데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각 기종별로 요렇게럼 똘마니가 늘어나면서 화력이 세지거든요.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럼 이제 뒤에 나오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보조 무기로 밑으로 떨굴 수 있는 그 똘마니들 인원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저 끝에 저 물음표 저게 보호막 구간인데 요 캐릭터가 그 보호막이 좀 생긴 게 좀 그 보호막 생긴 게 좀 그래요. 마치 꼭 생긴 게 콘돔 같다니깐요. 생긴 게 꼭 잠시만요. 콘돔 같다니깐요. 콘돔. 그 보호막 생긴 게 꼭 그 젖병 같아요. 젖병 꼭다리 그쵸? 근데 사실 공식 설정에 따르면은 저 앞에 보이는 종 있죠? 예, 그 종의 투명 버전이래요. 투명 벨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이 이렇게 앞으로 꿈지락꿈지락거리고 눈 끼고 광택이는 투명 빛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이랍니다. 뭐 만든 사람이 종이라면 종이죠. 뭐 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먹은 요 종, 녹색 종이 그 스노우맨 브라더스로 치면은 트로피죠. 먹으면 그 커져가지고 붕붕 날라다니는 거, 그것처럼 전신 무적의 몸 전체가 공격 판정인데 움직일 때 쏘면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끝날 때쯤에 총알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지금은 다음에 안 되겠구나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죠. 지금 요 BGM이 저한테는 정말 추억이 많은 그런 무검이거든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클래식 모음집을 틀어줬는데 매번 같은 모음집을 틀어주니까 그 노래 순서로 이제 등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교실이 아니라 학교 문방구 앞으로 출동한 다음에 게임을 하다가 요 노래가 들리면은 이제 등교 시간 10분 남은 거구나 하고 대충 짐작해서 학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근데 꼭 그렇게 잘 되지만은 않죠. 요 보스만 깨고 요 폰만 깨고 요것만 딱 깨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거의 지각 직전까지 갔었던 적이 많아요. 물론 그래도 지각은 한 적은 없어가지고 개근상은 제가 어떻게든 탔습니다. 이제 곧 2스테이지 보스인데 2스테이지 보스가 나오기 전에 하얀색 종을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하얀색 종 나와라. 다시 한 대씩만 톡톡 쳐주면서 나와라 하얀색 종. 오케이, 나왔다. 마지막 끝에 가서 아슬하게 딱 먹으면 요 확성기가 닿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보스가 쏘는 이제 파괴 가능한 총알을 빠르게 제거함과 동시에 보스의 약점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은근히 DPS가 높아가지고 잘만 때리면은 패턴 딱 한 번 보고 클리어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요 게임 소비하기 전에 익혀두면 좋은 정보니까 메모하고 별표 돼지꼬리 땡땡. 3스테이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의 구간인데 대부분의 꼬꼬마들이 100원을 날려먹는 구간이 아마 요 구간일 거예요. 요 스테이지부터는 이제 1, 2스테이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진짜 미친듯이 확 하고 올라갑니다. 나오는 적도 많아지고 뒤에서 튀어나오는 적도 많아지고 거기다 이제 파괴 불가능한 장애물이 머리 위로 막 떨어지는 그런 구성이라서 골 때리는 구간 많아요. 특히나 요 게임이 안 죽고 오래 플레이할수록 게임이 지 스스로 이제 난이도를 높여버리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빡세집니다. 노래가 빨라지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손도 겁나게 많이 바빠질 겁니다. 주의해두세요. 3스테이지가 딱 보면 아시겠지만 과자로 만든 세상입니다. 앞에 가로막힌 과자는 당연히 총알로 부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부술 때마다 뭐가 자꾸 튀어나가지고 긴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막 가끔씩 짱박혀 있어고 잘 안 보이는 게 벽 딱 뚫자마자 갑자기 튀어나온 애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빡치거든요. 근데 그나저나 저는 제 꼬꼬마 시절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요 게임에 있는 배경처럼 커다란 과자를 먹어보는 거였거든요. 그 옛날 영어 애니메이션에 몬테소리라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네. 거기에 거인의 성에 있는 커다란 과자랑 빵이랑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진짜 그런 과자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커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거실에다가 과자로 된 집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옛날에는 그 마트에서 과자 선물 세트라고 여러 과자가 들어있는 그런 세트를 팔았는데 그거를 한 3묶음짜리를 일일이 다 조립해가지고 집을 진짜로 지어주셨어요. 그거 보고는 막 울면서 막 집어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에 결국 밥 못 먹고 배 아파가지고 끙끙댔던 그런 기억이 새로 났는데 이 위아래로 튀어나오고 좀 있으면은 지금 제가 이 보호막 성능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뚫고 지나가는 거지. 나중에는 보호막 없으면은 뚫기 진짜 힘든 거 많아요. 특히 이 시칼 구간 잘 봐요. 총알 둘러싸면 이제 봐요. 보호막 없으면 죽어다니까요 이거. 3스테이지 보스입니다. 여기 무슨 데코레이션 메카인가 뭔가 그랬을 건데 요 보스는 요 딸기 여기에 딱 붙어있어가지고 한 칸씩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입을 벌릴 때마다 나오는 저 훌라춤을 때려주시면은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나마 제가 그 난이도가 지금 4짜리라서 좀 쉽게 플레이하는 건데 난이도 8짜리에 한 번도 안 죽고 엮어졌잖아요. 와, 그러면은 마요네즈 레이저 패턴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막 움직이거든요. 겁나 빡세요. 요 게임이 파로디우스 자체가 원래 그라디우스라는 게임의 패러디 게임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요 보스도 거기에 나오는 보스 중 하나를 외형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보스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때려주면은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해야 하는데 왜 이리 안 죽냐? 좀 죽어라.
슬슬 때려주면은 클리어가 가능할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게 근데 저 가운데 있는 똘만이 죽을 때마다 원래 총알 한 개씩 내렸거든요. 지금 마지막에는 안 됐는데 뭐 그것만 조심하면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요 파로디우스 시리즈가 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이 극상 파로디우스랑 옥수수랑 너구리보스가 인상적이었던 그런 게임이 있었죠. 바로 섹시 파로디우스. 요 두 게임을 가장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두 게임만 플레이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걸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요 게임 시리즈가 극상, 섹시 그리고 파로디우스 다 이렇게 세 개뿐이 이제 오락실에 나왔고 나머지 두 개는 그 MSX랑 페미콤 같은 가정용 게임으로 나와가지고 플레이 못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그 파로디우스 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시리즈라서 발매일이 1990년이죠. 꽤 오래돼가지고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아마 플레이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아까 3스테이지가 마이 구간이었다면 요 4스테이지는 여러분들에게 2대 마경을 선사해줄 겁니다. 특히나 요 스테이지가 진짜 골 때리는 이유가 뭐냐? 뒤에서 적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용 무기가 유도 기능이나 아니면 뒤로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면은 클리어하기 진짜 빡시거든요. 특히나 좀 있어 나오는 구간 중 하나가 그냥 너 죽어라 그냥 게임 클리어하지 마. 너 죽어 그냥 이런 수준의 패턴이라서 겁내 빡세요. 또 그 일반 라이덴이나 텐가이 1945 같은 비행 슈팅 게임은 보통 죽으면은 그 자리에서 부활시켜주고 폭탄이든 뭐든 바로 서비스로 주잖아요. 요 게임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이고 심지어 저기 뒤로 돌려보내요. 요거 예, 운 좋다. 요게 방금 저게 절대 애들이 안 지나갔거든요. 운으로 맞게 하는 그런 패턴이라 가지고 원래 깨기 힘든데 오늘 운 좋네요. 여기 종 나오고 아까 제가 뭘 얘기하려 했더라. 까먹어버렸다. 그래. 요 게임이 죽으면은 저기 뒤로 다시 돌려보내 버리는데 아이템을 한 개도 안 남겨줘요. 말 그대로 딱 총 한 개만 남겨놔가지고 어려운 구간에서 죽어버리면은 그냥 그 게임 버려야 돼요. 100원 날리는 거예요. 절대 못 깨요. 지금까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판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돌다운 사슴 그리고 느낌표가 딱 떨어지죠. 이렇게 이정표가 나오면은 이정표대로 맵도 움직이는 거고 위에 보시면은 속도 게시판이 있어요. 지금 100%라 돼 있죠. 저 100%라 돼 있으면은 맵 스크롤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맵은 스피드업을 한 개 더 해주는 게 클리어에 더 이로우실 겁니다. 여기까지 딱 가시면은 이제 남은 거는 보스전 뿐이라서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할 겁니다. 빰빠람빠람. 오케이, 보스 나와라 보스. 요 보스도 그라디우스 그거 원래 원년 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요 보스는 주의해야 할 게 지금 저 빨간색깔 날라오는 미사일 있죠? 저 미사일 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야 하는데 계속 위아래로 움직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게임 난이도가 높거나 지금처럼 한 번도 안 죽고 왔을 경우에 저 미사일 틈이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날라와요. 그냥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위아래로 움직여서 억지로 틈을 벌려야 돼요. 요렇게로 기다리고 있다가 싹 하고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 계속 움직여서 억지로 틈을 벌려야 돼요. 틈을 벌리면서 저 가운데 있는 빨간색, 노란색, 원래 파란색까지 있었는데 저 보석 있죠? 저기 약점이거든요. 저것만 때려 부수면은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미사일이 안 부서지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게 맷집이 세가지고 부수면서 클리어하는 거는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위아래로 꾸준히 그냥 움직이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큰일났다. 지금 워닝 때리죠? 요게 난입 스테이지인데 스테이지 클리어 기준으로 뭔가 조건의 충족 때문에 이제 등장하는 스테이지였을 건데 보통은 이 스테이지 격파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차라리 그때 등장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등장해주면 좀 더 쉽게 클리어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요 자리, 요게 명당 자리거든요. 요 명당 자리를 알면은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쉽게 클리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명당 자리라고 해야 하나? 요 총알을 안 맞는 구간이 있기는 한데 요걸 알고 있어야지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모르면은 클리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모르면 그냥 죽어야 하는 개 억까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골 때려요. 자, 요 머리는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가지를 똑 때려서 똑 하고 목까지 준 거예요. 요 구간, 요게 요 위아래로 와리가리 때리는 거 사실 요게 왼쪽 아래 붙어있으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 하는 사람은 저 큰 게 와리가리 치고 다가오니까 그냥 막 피하려다가 맞고 죽는 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저 패턴에 죽어가지고 진짜 화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저걸 뭐 어찌 피하라고 만들었냐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요스테지가 죽으면은 그 부활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You lose, 넌 졌어 딱 한 문자 뜨더니 그냥 바로 기존의 스테이지로 넘어가 버려요. 야 그러니까 더 열받죠. 아니 게임 구성이 치사하게 씹히고 튀는 게 어딨어요, 안 그래요? 더 열받으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다음 스테이지를 통째로 말아먹게 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죠. 전 그래서 어릴 때 요 스테이지 진짜 싫어했어요. 스테이지 클리어할 때마다 워닝 글자가 안 나오게 달라고 진짜 막 빌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러셨던 분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난입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합니다. 이 보스도 명당 구간을 알고 있으면 손쉽게 클리어 가능해요. 바로 그냥 천장에 붙어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천장에 붙어있으면 되니까 아래쪽에 붙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아래쪽에 붙어있으면 저거 맞고 죽는 거예요. 저 길게 내뿜는 거. 저 보스가 위로는 코까지 뿐이 못 올라오고 밑으로는 턱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가지고 아래에 있으면은 저 맞고 죽거든요. 근데 위에 있으면은 아무리 올라와도 코 높이까지 뿐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 저기 맞을 일이 없어요.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대망의 5스테이지입니다. 이 5스테이지는 시작과 동시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는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즈제입니다. 잘 보시면 갤러그, 스페이스 인베이더, 제비우스, 그로디우스 등등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제법 있으신 아재들을 위한 고전 게임 추억 대책임지 선물 세트가 바로 요 스테이지거든요. 사실 요 게임이 잘 뜯어보면은 다른 비행 슈팅 게임 패러디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요 게임 이름 자체가 파로디우스가 패러디 플러스 그라디우스거든요. 그라디우스가 요 게임의 이제 원작 버전은 패러디 원작 버전은 그런 같은 회사의 게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게임 전체가 패러디로 점치되어 있다 봐도 무관하죠. 근데 요게 익숙한 애들이 보이는 건 둘째치고 난이도가 겁나 빡세요. 요 포이치가 보호막이 맷집이 좋거든요. 귀를 못 막는 대신에 앞을 열몇 방인가 20방인가 막아줘가지고 그나마 제가 이 보호막 때문에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지 보호막이 없으면은 이거 깨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이 제가 공격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애들이 총 쏘기 전에 한꺼번에 다 때려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또 이렇게 난이도가 좀 낮게 보이는 거지. 공격 범위 좁고 화력 낮은 친구들로 하면은 깨기 빡세요. 야, 요 그라디우스 해보신 분들 알죠? 옵션 킬러라고 맞으면은 그 파워 한 개씩 떨고 애들 있죠? 쟤도 똑같아요. 맞으면은 파워 한 개 떨궈줘요. 잘 보시면 갤러그 갤러그에서 그 빨간 색깔 딱정벌레 날라오는 그거랑 똑같이 날라오죠? 요게 스페이스 인베더. 근데 방향은 둘째치고 빡세요. 야 보호막 선수 죽었다. 야 이 와중에 유도탄까지 여기까지 왔으면은 뭐 다 클리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걱정하실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오 스테이지 보스 캡슐 교수 카푸치노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파워업해주는 파워 캡슐이랑 똑같이 생겼죠? 실제로 파워 캡슐을 달려요. 잘 봐요. 물론 파워 캡슐 사이사이에 맞으면 죽는 애가 있어가지고 조금 힘든데 요게 난이도가 낮으면은 전부 다 파워 캡슐로 주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저 빨간 덩어리가 나와요. 겁나 피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는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토끼 모양 우주선이 날려드는데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요게 천천히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는데 뻘진을 때리면서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게 살짝 조심해야 하는 게 요 날아다니는 친구가 은근 맷집이 좀 있어가지고 화력이나 연사력에 딸리는 캐릭은 괜히 부수려고 애쓰다가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 자, 부금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6스테이지가 시작되는데 새하얀 맵에 토끼들이 등장하고 화면 구석을 차지하는 우주호 입은 사람들이 땅에 깃발을 꽂는 모습, 미국 깃발이죠? 아마 감이 올 겁니다. 바로 달 스테이지, 월면 스테이지입니다. 화면 뒤쪽에 보시면은 커다란 지구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요 지구가 어찌된 게 물이랑 구름밖에 없고 땅은 한 개도 없어요. 요 스테이지가 맵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자기하고 그 귀여운 토끼들이 막 튀어나올 건데 문제는 토끼들 귀여움이랑 게임 난이도가 비례관계라고 그러지 요 스테이지 난이도가 진짜 괴랄합니다.
총알 피하기도 바쁜데 장애물은 계속 튀어나오고 그 와중에 천장이랑 바닥이 조각 터져가지고 세세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대로 골러가는 거라 굉장히 피곤한 스테이지예요. 이게 심지어 장애물이 아닌 줄 알았는데 닿으면 죽는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빡세요. 그러고 보니까 보통 아시아 쪽 국가 이제들이 달 하면 토끼를 먼저 많이 떠오르던데 특히나 이 달토끼라는 요소를 일본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 게임도 그렇고 야이바라는 만화 아세요? 거기 라스트 보스도 제가 알기로 그 토끼 인간이죠? 그 반이복 입은 토끼 여왕인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떡? 절구? 토끼? 저는 당빠 치즈입니다. 어릴 때 그 월레스와 그로밋이라는 만화 보고 진짜로 그 달을 먹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만화에 그 나오는 치즈 에피소드에 꽂혀가지고 치즈 먹고 싶다고 막 때를 썼는데 결국에 치즈를 사주긴 했어요 부모님이. 근데 그 치즈가 아니라 그 앙팡 치즈죠. 그냥 각 치즈. 그래갖고 조금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기억은 살짝 있긴 한데. 자, 6스테이지 보스입니다. 이 보스가 시작할 때 모르면 죽는 억가구간이 한 개 있거든요. 그건 바로 시작할 때 저 위에 들러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은 저거 못 피하거든요. 근데 아까까지 천장에 있으면은 맞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천장 위에 안 가 있으면 죽는 걸 보면은 이거 억가가 개억가가 아니에요. 저도 저거 알기 전까지는 무조건 여기서 한번 죽었거든요. 하지만 저 첫 번째 패턴만 피해주면은 나머지는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패턴은 쿰 척 할 때 위로 올라가지고 쿰 척 할 때 내려가주면은 그 전에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해버렸네요. 빠라빠라빠빰 빰빰 6스테이지를 깔쌈하고 아름답게 클리어하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스테이지 카지노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캐릭인 코이치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스테이지에서 진짜 이번 스테이지 한정으로 인역 캐릭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 이유라는 것도 참 골 때릴 정도로 억가를 당하는 거라 당해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올 거예요 진짜. 자, 스테이지가 제대로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본 테크노 부금이 들려올 겁니다. 문제는 요 부금이 시작됨과 동시에 벌어져요. 요 캐릭 보조무기가 하라는 공격은 안하고 제자리에 서가지고 대뜸 그냥 음악에 목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요 보조무기가 한 화면에 그 5발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요것들이 안 들이받고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다음 공격에는 보조무기가 안 나가요. 처음 볼 때 저게 웃기고 신나지 그것도 한 10초 뒤면은 빡치기만 할 뿐이에요. 맵이 좁아가지고 위아래로 총알을 피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적이 저를 공격하기 전에 후벼패야지 빠르게 클리어 수가 있는데 아니 보조무기가 앞으로 안 뛰어가지고 저걸 안 잡아주는데 어떡합니까? 어째 방법이 없는 거죠. 해서 요 스테이지에서 코이츠는 요 이 내고 빵빵한 그 폰이 아니라 그 젖병 대가리가 정말 중요해요. 좁고 총알 못 피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보호함 입고 들이박는 거예요. 그냥 미리 앞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고 앞으로 천천히 지나가야지. 그렇게 청소를 시켜줘야지 나중에 편해져요. 여기 밑에 잘 보시면은 펭귄들이 줄 서 있는 게 보이죠? 요 친구들이 왜 그런지 요 줄 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요게 화장실을 기다리는 줄이었어요. 심지어 먼저 들어간 놈이 안 나오니까 문 두들겨가지고 난리 부르스인데 위층에 보면은 위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요 스테이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굉장히 신나는 테크노 부금이라고 해나? 들리는데 근데 보통 저희 때 하면 테크노의 근본은 요게 아니라 요거 아닌가요? 하여튼 뭐 맵 이름이 카지노인 만큼 잘 보시면은 저 배경 보면은 뒤에 애들이 음악에 목을 맡겨서 아주 그냥 난리 브루스를 때리는 게 보여요. 그냥 펭귄이나 사람이나 클럽이 오면 하는 이상 똑같은 겁니다. 빠빠 노래 좋고 지금 저 갑자기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병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요 스테이지도 거의 다 깬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딱 하나의 큰 관문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바로 요 게임, 요 파로디우스 시리즈의 마스코트죠. 거대 미녀입니다. 으앙. 요 거대 미녀가 마스코트 캐릭으로 밀고 나가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엔간한 시리즈에 다 나와요. 심지어 그 게임보이로 나온 시리즈에도 저거는 꼭 등장하더라고요. 영 다리 사이로 살펴주면은
허리를 한 바퀴 아름답게 돌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딱 추락하면서 얼굴이 보이죠. 이제는 손 밑으로 지나가야 돼요. 한 번 더 싹, 한 번 더 싹 해주면은 이번에는 윙크를 해줍니다. 허리 돌리고 윙크.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싹 하고 싹 피해주면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 빼고요. 큰일 날 뻔했다. 왜 위협하는 게 아무것도 없냐? 한 발도 안 때려요. 물론 닿으면 죽겠지만은 그냥 서서 구경만 하기 때문에 네, 딱총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아무 공간 아닙니다. 아무 공간 아니에요. 때리면 그냥 맞아주는 호구라서 요 보스에서 죽으면 그냥 개 병신 호구. 이씨.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쩌다가 보면은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게임 하다가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로 뭐 사람을 막 병신 호구 취급하고 쓰나 안 그래요? 자, 여기 내가 아까 죽은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좀 세세한 요소를 하나 보여드리려다가 죽은 건데, 이 보스 잘 보시면은 눈이 여러분들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대로 눈이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세세한 요소가 있는 게임을 정말로 좋아해요. 다시 할 때마다 요런 게 있었네 하고 찾는 보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문어주제의 신음이 너무 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애들 하는 게임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클리어가 됐습니다. 엔딩이 보이는데 요 파로디우스가 이제 시리즈가 대충 스토리가 각 시리즈별로 해당되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요번 시리즈의 보물은 과거의 영광이란 보물인데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폭탄이 나와있죠. 웬 폭탄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 폭탄 이름이 바로 과거의 영광입니다. 말 그대로 개 농락당한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모든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사실 여기 끝이 아니라 스페셜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상 깨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요거 타스라고 TAS죠. 저는 요거 TAS 아니면은 원코인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런 스테이지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려줄 수 있게끔 무한 코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만 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떠나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게임을 들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저 소비자 게임으로는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바이니.